오늘의 역사 시간입니다. 8월 19일, 오늘은 또 어떤 일들이 있었을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한국사뿐만 아니라 세계사에서도 8월 19일이 꽤 중요한 날이었더라고요. 이 사건들의 어떤 의미랄까, 중요성을 좀 더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시대도 다르고 장소도 다른데 오늘 자료들을 쭉 보면서 뭔가 공통된 흐름이 있는지 아니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뭔지 한번 따라가 보죠.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우선 1894년 8월 19일 조선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때가 청일전쟁 막 시작하고 일본 영향력이 점점 커지던 때잖아요. 특히 경복궁 점령 사건 이후에 일본이 이제 친일 내각 내세워서 갑오개혁 밀어붙이고 있었고요. 자료 보니까 평양 쪽으로 이제 군대를 보내려고 준비하면서 조선 내정에 막 간섭하던 그런 시점이었네요. 갑오개혁 자체는 근대화라는 목표도 있었겠지만 사실 일본 입김이 굉장히 강했죠. 네, 바로 그 시점에 또 다른 중요한 움직임이 있었어요. 그 동학농민군. 일본의 이런 침략적인 움직임이랑 또 정부가 약속했던 개혁안을 제대로 이행 안 하니까 여기에 반발해서 2차 봉기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밖에서는 일본이 압박해오고 안에서는 민중들이 다시 들고 일어나려는 정말 나라의 운명이 갈림길에 선 순간이었던 겁니다. 외세 간섭이랑 민중 저항이 딱 부딪히면서 어떻게 보면 주권 상실은 빨라지는데 또 한편으로는 저항 의지가 꺾이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는 약간 복합적인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아, 그러네요. 근데 비슷한 시기 다른 대륙에서는 또 정반대 일이 있었군요. 1919년 8월 19일 아프가니스탄이 영국으로부터 완전 독립을 선언한 날이라고요? 제3차 영국 아프간 전쟁 끝나고 맺은 그 라왈핀디 조약, 이걸로 외교권을 되찾으면서 완전한 주권을 회복한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흥미로운 점은 아프가니스탄 독립이 그냥 한 나라가 주권 찾았다, 이걸 넘어선다는 거예요. 당시 뭐랄까, 전 세계를 쥐고 흔들던 제국주의 질서에 딱 균열을 낸 그런 상징적인 사건이었거든요. 특히 주변의 중동이나 남아시아, 이쪽 민족 해방운동에도 영향을 꽤 줬고요. 국제적으로 반제국주의 흐름에 힘을 보탰다고 할 수 있죠. 단순한 독립선언, 그 이상의 의미가 있었던 겁니다.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보죠. 시대가 좀 흘러서 1960년 8월 19일입니다. 이때는 이제 4.19 혁명으로 이승만 정권이 물러나고 드디어 장면 내각 중심의 제2공화국이 공식적으로 출범한 날이네요. 그쵸? 대통령 중심제에서 의원 내각제로 권력 구조를 바꾸면서 이제 진짜 민주주의가 오는구나 하는 기대가 엄청 컸던 시기였죠. 네, 맞아요. 국민들의 그 열망으로 만들어진 민주정부였는데 참 안타깝게도 정치적 기반이 좀 약했어요. 내부 갈등도 많았고 결국 1년도 채 못 버티고 1961년에 5.16 군사정변으로 막을 내리고 말았잖아요. 우리 민주주의 역사에서 정말 짧지만 강렬했던 실험이었고 또 이상과 현실의 차이가 어땠는지 보여주는 그런 사례로 남아있습니다. 민주주의 정착이 참 어려운 과정이구나 싶기도 하고요. 정치 체제가 이렇게 확 바뀌는 경험은 다른 나라에도 있었군요. 1991년 8월 19일 구소련. 이때는 공산당 강경파가 개혁, 개방 추진하던 고르바초프 대통령을 몰아내려고 쿠데타를 일으켰다고요. 맞아요. 그때 뉴스에서 계속 나오고 전 세계가 진짜 숨죽이고 지켜봤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렇죠. 이 쿠데타 시도는 그 보리스 엘친 당시 러시아 공화국 대통령하고 또 모스크바 시민들이 정말 용감하게 저항하면서 사흘 만에 실패로 끝났어요. 근데 그 결과가 참 역설적이었죠. 쿠데타가 실패하니까 강경파는 당연히 몰락했는데 이게 오히려 각 공화국들이 막 독립하려는 움직임을 더 부추기고 소련 체제가 무너지는 걸 앞당기는 결정적인 계기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의 저항이 정말 거대한 제국의 운명을 바꾼 셈이죠. 냉전 종식의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비슷한 시기에 한국에서도 아래로부터의 변화 요구가 아주 거셌던 때가 있었네요. 자료에 19회 8월 19일 상황도 잠깐 나오는데 6월 항쟁 이후 민주화 열기가 뜨거울 때 노동자들의 권리 요구가 대규모 파업으로 터져나오던 시기였죠. 네, 맞습니다. 1987년 여름에 그 노동자 대투쟁, 이게 6월 항쟁으로 분출된 민주화 요구가 사회 전체로 확산되는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학생, 시민 중심의 민주화 운동이 노동 현장의 목소리랑 결합하면서 사회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압력이 훨씬 커졌죠.
뭐랄까 아까 소련 쿠데타 때 시민 저항처럼 한국에서도 시민과 노동자가 손잡고 기존 질서에 도전하면서 변화를 만들어내는 중요한 힘이 되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와, 정말 8월 19일 하루에 이렇게 많은 역사가 겹쳐 있네요. 주권을 지키거나 되찾으려는 싸움, 또 민주주의를 향한 열망과 좌절, 거대 제국의 운명을 흔든 시도와 저항까지 역사의 중요한 순간들이 압축된 느낌입니다. 음을 바꾸는지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특히 외부의 압력이나 내부의 저항 같은 이런 힘들이 서로 어떻게 작용하고 부딪히면서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가는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1987년 한국처럼 때로는 아래로부터의 목소리가 가장 강력한 변화의 동력이 되기도 하고요. 역사를 돌아보는 게 그냥 과거 사실 아는 걸 넘어서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를 더 깊게 이해하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 나눈 이 8월 19일의 여러 모습들 속에서 지금 우리 사회와 연결지어서 한번 곱씹어 볼 지점은 또 뭐가 있을까? 각자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네요.